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혹은 유튜브에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각하고 있으면 중독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왜 중독이 될까? 아이가 1,000원 가지고 가서 인형을 뽑기 실패하고 왔어요. 네. 그럼 피디님은 아이한테 첫 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네. 인형 뽑았어? 네. 뽑았어 못 뽑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 더 줘. 어. 뽑아야 돼. 중독에 빠지는 질문이에요. 중독에 안 빠지고 즐기는 사람은 받은 질문이 달라.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 책을 읽으면 다 읽었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괴테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 천재 교육을 받았는데 할머니랑 같이 읽으면서 어떤 가치를 뒀냐면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책을 덮고 어떻게 하냐면 괴테한테 괴테야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들이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원 작가입니다. 최근에 부모의 질문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판사에서 저한테 어떤 질문지를 보내줬거든요. 예. 영상에 필요한 질문지인데 영상 찍기 1시간 전에 보내줬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갑자기 아이가 와서 엄마 이번 주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래.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이걸 이제? 혼날래? 혼날래? 빨리빨리 알려줘야 엄마가 스케줄 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저는 그 출판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화를 냈을까요? 네. 굉장히 근사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딱 읽고 나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좋은 질문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출판 담당자 앞에 계신데 이거 팩트예요. 싫어요, 싫어. 싫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준비가 안 됐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준비 안 됐으니까. 저는 근데 준비가 됐어 이미. 어차피 질문은 큰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어떤 에피소드든지 제가 말할 거에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활용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부모의 질문력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랑 나눈 일상에서 그건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돼 있는 부모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다정함은 지능이다. 이게 그냥 좋은 카피가 아니고 지능이 높은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다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출판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니까 출판사 담당자가 뭐라고 할게요? 다음부터는 빨리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녹아내면 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려줘요. 엄마, 다음엔 빨리 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빨리 하라고 했지 그러면 뭐야 짜증나게 하면서 막 이렇게 불퉁불퉁해서 가겠죠. 이런 게 다 선순환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준 높은 언어를 갖추고 그러면 다정해질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한테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나쁜 것만 계속되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만약에 지금 나쁜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더 나빠질 걸 생각하셔가지고 내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이걸 촬영 준비하면서 1시간 전에 PT 센터에서 러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에피소드는 일상에 다 있어요. 러닝하고 있는데 한 연예인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나한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연예인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부모님은 항상 사랑했다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은 사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어떤 게 있다고 느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어. 그럼 부모님 대부분 그래요. 1등한 거 축하해. 잘했어. 멋져. 대단해. 대견해.
항상 결과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게 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1등 했을 때만 좋아하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1등 한 순간마다 축하해주면서 격려해서 사랑을 듬뿍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1등 했을 때만 나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가볍게 과정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1등에 중심 두지 않고 너 아까 달리기 할 때 진짜 멋지게 뛰더라. 그리고 또 아이가 피아노 연주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탔어. 상 탄 거 축하해.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너 아까 연주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집중해 들었던 거 알아? 너 연주하는 거 되게 멋진 거 알아? 듣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꿈꾸는 것 같았어. 넌 사람들 꿈꿔가는 재주가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 내가 연주하는 동안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아, 내가 뛰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구나. 그럼 모든 아이가 과정을 다 충만하게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모든 순간 사랑하고 있구나. 모든 순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일상의 가벼운 질문, 결과만 보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 물론 부모님 마음속에는 다 이게 있어요. 있는데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 몰라서. 꺼냈다면 그걸 듣고 자란 아이는 제가 피트니스에서 봤던 그 연예인처럼 결핍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과정의 질문으로 채워줬다면. 부모님의 언어는 항상 아이의 순간순간을 봐서 낚아채서 이게 얼마나 빛나고 값지고 소중한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지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답을 내놓지 않죠.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늘 질문 던지면 아이는 내일 대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각은 지체될 것이고 저하가 될 거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아이 생각에 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혹은 유튜브에 중독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각하고 있으면 중독될 수가 없어요. 중독된 사람들은 생각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왜 중독이 될까? 피디님이 아이랑 같이 인형 뽑기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아이가 1,000원 가지고 가서 인형을 뽑기 실패하고 왔어요. 네. 그럼 피디님은 아이한테 첫 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네. 인형 뽑았어? 네. 뽑았어 못 뽑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 더 줘. 뽑아야 돼. 나 뽑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중독에 빠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중독에 빠지는 질문. 우리가 같은 카지노, 인형 뽑기 이걸 하더라도 중독에 안 빠지고 즐기는 사람은 받은 질문이 달라.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얼마 썼어? 얼마 벌었어가 아니고 얼마 썼어? 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때 블랙잭에 빠졌던 저로서 인형 뽑기에 1,000원 줬어요. 그러면 1,000원 잘 쓰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인형 뽑는 거는 1,000원 쓰는 동안 이미 즐거웠어. 그거에 즐거우면 끝이야. 안 뽑아도 괜찮아. 쓰는 동안 즐겼으니까. 근데 뽑았어 안 뽑았어 그러면 너 안 뽑았으면 즐긴 게 아니야. 어머니의 질문이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000원 주고 인형 뽑고 왔을 때 1,000원 잘 썼어? 가자. 그럼 이제 가는데 뽑았어 안 뽑았어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죠. 뽑을 때까지. 질문이 이렇게 섬세해서 아이를 나도 모르게 이끌고 있어요. 유튜브 중독되고 온갖 게임 중독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고 있죠. 이제라도 인형 뽑기 다시 데려가. 이제는 1,000원 잘 썼어? 잘 썼으면 됐어. 집에 가자. 뽑는 동안 이미 즐거웠으니까. 계속 내 행동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재구성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아이의 삶도 그 질문에 맞춰서 하나하나 바뀌게 될 거예요. 질문에는 순서 과정이 있어요. 일단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디님.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관찰하려면 근데 멈춰야 되겠죠.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피디님께서 아이랑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아파트 화단 앞에서 꽃 화단에 정신이 팔렸어. 근데 딱 돌아보면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정신이 팔려 있어. 그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의 색을 바꿀 딱 한마디가 있어. 어떤 거냐면 아이는 항상 일로 와 졸로 가 이렇게 일반 말 들었는데 어떤 말을 못 들었냐면 뭘 보고 있니? 엄마가 아빠가 그리로 갈게. 아이는 이제 엄마가 오는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봤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생각했던 것을 설명하겠죠. 그렇죠. 설명하면 이제 오늘 네가 본 거를 일기에 쓰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된 질문이죠.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이의 일상 곳곳에서 멈출 지점을 발견하고 가서 침투해서 묻고 물은 다음에는 아이가 표현한 것을 변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 꽃향기가 네. 너무 아름다워서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생각이 나요. 근데 당장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모님은 아이를 생각시킬 수가 없어요. 약속 장소에 1분 늦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유를 좀 더 갖자. 여유를 갖고 멈출 지점 찾고 물어보고 아이가 설명하면 이 설명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 보시면 아마 그 에피소드 안에서 수많은 영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단계 질문을 일상에서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내 아이만을 위한 질문을 아주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높여주는 질문법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존감, 사회성 다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자존감을 꼭 길러줘야지 이렇게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상에서 아이한테 부모님이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데 아이들이 대답 못할 때가 있어.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어? 그러면 약간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운 답이 되게 많아요. 어려워요. 되게 생각보다. 어렵죠. 맞죠? 예. 하나고리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질문이 어설퍼. 그 질문이 명사형이에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냐면 해외여행을 딱 한 달 갔다 왔어. 지금 귀국했어. 지금 딱 먹고 싶은 거 뭐야? 떡볶이, 짬뽕. 네, 예, 딱 예. 나오죠. 그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사형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친학기에 친구를 사귀잖아요. 예. 그럼 저는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친구 많이 사귀었어? 나 너무 싫어. 왜 싫으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를 많이 안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야 돼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의 언어가 되면 안 돼요. 네. 끝없이 아이의 이해력에 맞게 계속 변주해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친구는 사귀었니? 어떤 친구 사귀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학교 잘 갔다 왔니? 만약에 친구가 책이라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있니? 뭐 학교에 그런 책을 만났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책과 친구라는 그 명사를 읽고 싶은 책, 내 움직이는 주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부모님들 맨날 물어보잖아. 네, 단골 질문이잖아요. 너 그럴 때 약간 변주해 줘야죠. 네. 너는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행복해? 이게 동사예요. 동사형 질문. 뭐가 되고 싶어 명사가 아니고 자꾸 부모님께서 명사로 물어보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사의 나날을 보내지도 않고 명사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 왜 공부 안 해? 그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루하루 이렇게 동사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결국 모여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알려주려면 동사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뭐야가 아니고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네. 뭐 할 때 시간이 금방 지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거 할 때 시간 금방 지나갔지. 앞으로 이거 하면 되겠네.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질문에서 답만 얻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게 되겠죠. 난 과학자 될 거야. 이거는 아이 자신한테도 어떤 영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만드는 걸 좋아했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러려면 나는 대학을 어디 가야 될까? 어떤 질문이 가장 많냐면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님?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적용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새 학기가 곧 시작이 되거든요. 네. 뭐 학습적인 측면이라든지 교육 관계 측면에서라든지 좋은 것에는 힘차게 움직이게 하고 나쁜 것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학기에는 항상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책 중에서 예. 낭독하면서 한번 자연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설거지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최고의 요리사는 식재료가 부족하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형편없어도 자꾸만 새로운 질문을 던져 위기를 돌파하죠. 즉,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다른 질문은 남다른 답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창조자들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다르게 질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숨 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사랑이 듬뿍 담긴 부모의 질문은 아이가 그동안 보지 못한 세상을 열어주는 둘만의 비밀번호라는 것을요. 아이가 등교했다가 집에 와서 네. 놀고 있어. 숙제를 안 한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이 돼. 웃고는 있지만 안한것 같은데. 네, 맞아.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숙제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이가 숙제 안 했다고 그러면 너 숙제 왜 안 했어?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던진 질문 그 자체가 아니고 녹아있는 의미를 아이는 받아들이고 있어. 왜 안 했어? 안. 너는 숙제 안 한 사람이야. 결론 됐어. 우리 또 판사 역할 했죠. 안 했어. 어떻게 변명할까?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만약에 숙제 왜 안 했어가 아니고 왜 못했어? 뭘 원하는 말일까요? 이유가 있겠지. 설명해줘. 못한 이유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 엄마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숙제를 다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숙제를 먼저 하고 다 한 다음에 게임을 할게. 미안해 엄마. 하면서 이제 아이가 돌아가서 회상해서 잘못을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 일상에서 자기 친구와 대화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많이 써요. 전화 왜 안 받아? 네가 전화 안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넌 안 받은 사람이야. 나 무시했어. 나 화났어. 근데 전화 왜 못 받았어? 많이 바빴지?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으로도 아예 세계가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는 설명하는 아이로 바뀌겠죠. 이게 한순간에 갈림길이에요. 이 갈림길인데 부모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지하지 못해서 반복이 돼서 뭘 툭 치면 변명하는 아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무리 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더 많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로 어디 가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을 키워서 붙였으면서 너는 왜 창의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새 학기니까 지금부터 숙제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시작해 보세요. 아예 삶에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이제 그러면 하루하루 바뀔 거예요. 부모의 질문이 바뀌면 아이는 이제 답이 바뀌면서 그 답이 다른 인생으로 인도해 주니까 그 삶을 여러분들께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는데 왜 구독 버튼을 못 누르셨나요? 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질문의 대가다. 이 사람을 카피해봐라 측면으로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괴테를 소개해 드릴 건데 괴테가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천재교육으로 성장한 철학자거든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릴 때 책을 읽으면 다 읽었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괴테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 천재교육을 받았는데 할머니랑 같이 읽으면서 어떤 가치를 뒀냐면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책을 덮고 어떻게 하냐면 괴테한테 괴테야 너라면 이 다음 장면 어떻게 쓸 것 같아?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이걸 한다. 아 종원아 네가 작가라면 다음 장면 어떻게 쓸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죠. 엄마 내가 작가도 아닌데? 괴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어. 할머니 나 작가도 아닌데? 근데 할머니가 뭐라 대답했냐면 그러니까 네 생각을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으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작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작가지. 네. 그러면서 아이가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 동화책 쓴 사람의 영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흥미로운 장면에서 다음 장면을 써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괴테는 말에서도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8가지 원칙을 평생 지켰는데 제가 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아이랑 대화 나눌 때 1번 의견의 일치를 따지지 말고 방향을 보자. 우리 아이랑 대화 나눌 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건데 아이와 자주 다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견 일치를 보려는 마음 때문이다. 대화는 일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일치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견 일치가 아닌 말이 향하는 방향을 본다. 아,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넌 그 틀렸어가 아니고 네 방향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할 때 아이들은 투정을 부린다. 아이와의 대화가 늘 힘든 이유는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는 말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꾸만 부모의 결점만 찾아내 상처를 주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당신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이를 미워하지 말고 안아주자. 반론과 비난 대신 사랑을 주면 아이는 당신 품에 안길 것이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화일 수도 있다. 인내하며 사랑으로 바라보자.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만 듣지 말고 이해해야 할 것을 들어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보고 느낀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술 작품도 맛있는 요리도 재미있는 영화도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나 대화는 조금 달라야 된다. 무언가 필요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자기가 이해하는 내용에 갇혀있지 말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이해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차분하게 아이의 말을 듣는 게 좋다. 네 번째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좋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해받을 용기를 내야 된다.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세계의 지성이 말을 하더라도 100명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80명은 오해를 하며 돌아설 것이다. 근데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선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어떤 비난과 악평에도 상처받지 마라.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려는 마음일 뿐이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주는 말은 첫 키스와 같다. 말과 글은 세상에 행복을 전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다.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듣고 행복해 우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치 첫 키스의 기쁨처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할 때 언제나 아이에게 당신의 품은 가장 값진 것을 준다고 생각하자. 한 사람이 머무는 환경은 그가 내뱉은 말의 수준을 결정한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그렇다. 지금 그대와 아이가 놓인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말을 더 자주 나누자. 그 여섯 번째, 모든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진짜 경청이 뭘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지켜봐주고 관찰해주는 거.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었죠.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답하셨잖아. 물어보니까 생각하셨죠. 네. 이제 경청이 뭔지 계속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가 경청이 어려운 단어여서 모르는 게 아니고 물어본 적이 없어 답한 적이 없을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이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가치가 있으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 삶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자. 부모의 질문을 통해서. 정의한 단어만이 아이의 세상이에요. 그 정의한 단어만으로 아이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의 렌즈죠. 그래서 부모의 질문은 그 부모가 지금까지 배운 지성이 다 녹아 있어요. 7번,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아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가는 중이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안다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8번. 네. 진리는 인간의 것이고 오류는 시간의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네. 부모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언제나 오류에 빠져 있음을 기억하자.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가짜 진리의 오류를 정확하게 밝혀낸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까다로운 터널을 통과한 위대한 고전은 우리 삶의 거짓과 위선을 밝게 비춘다. 늘 자신의 결정과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야 오류를 받아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가 한 말 들어. 엄마가 하라고 했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어서 토를 달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자라고 생각이 밝고 설명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말꼬리를 되게 잘 잡아요. 제가 책을 썼잖아요. 책에는 문장이 있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문장. 네. 두 번째 문장을 썼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문장에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꼬리를 잡는 만큼 내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아이한테 말꼬리 잡지 말라고 그랬지. 물론 과도한 말꼬리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이건 왜 저래?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생각 틀릴 수 있어. 네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우리는 달라서 틀린 게 아니고 달라서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생각한 자신의 모든 과정을 빛이 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댓글이 왜 중요하냐면 댓글이 말꼬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작가님의 말을 예쁘게 말꼬리를 잡아서 다정한 마음을 남길 수 있을까? 댓글 다는 거는 30분, 1시간 동안 들었던 것을 두세 줄로 압축하는 것. 내 언어를 압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댓글을 담으로써 이 영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봐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꼭 댓글을 다정하게 남겨보자. 어떻게 하면 내 아이한테 적용해 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한 것을 노트에 써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성장이 나날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키워보는 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근사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D님.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셨다면 다정함은 지능 아닙니까 여러분? 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원 작가님의 신간도서 부모의 질문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